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 먹으러 가셨던 분들, 그렇죠? 오늘 밤을 새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자리를 해주시고, 밤을 왜 새요? 그냥 불 태우려고요. 불금이잖아요. 예. 그리고 휴대전화 다시 뺏어 오시고 자기 그렇죠. 전에도 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TV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카운팅이 돼야 말이죠. TV까지 했으면 저희 한 몇만 됐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든간 다시 오시고 다시 켜달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50에 좀 달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에, 소리 소문 없이 1200까지 쑥쑥 갔어요. 그렇죠. 이 힘든 장에, 불타는 금요일에. 그렇죠. 일부에 1200분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자,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1000분 정도까지 좀 빠지긴 했는데, 1300, 아이. 1400까지 충분히 갈 것 같거든요. 가요. 회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2부에도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고 1부에 저희가 확정된 종목으로 2부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2부에 새롭게 골라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진단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 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소수 계십니다. 소수, 네, 소수. 극소수. 근데 앵커 찬스는 저희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님이 딱 종목을 보다가 요거는 살려줄 수 있는데 요런 거 한번 실력 발휘 더 하고 싶을 때 나오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이 종목 전문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말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예. 아닙니다. 예, 전혀 저희는 아닙니다. 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꼭두각시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진짜. 넘어갔나? 자, 그럼 일단 또 2부의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부를 여는 첫 번째 종목은요. 이거 센 거 걸렸는데요? 그렇죠. 아주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양극재.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는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도 가야죠. 얘는 왜 안 갈까요? LNF입니다. 예, 가야죠. 아니 오늘 종목 진단이 LNF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도 그럴 것이 LNF는 딱히 에코프로 갈 때 많이 가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니까 열받는단 말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기대할 만한 호재들 지금 잠자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총처럼 가지를 못하고 계속 눌러칩니다. 네. 자, LNF 박오망님께서 20만 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여쭤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봄입니다님께서도 20만 원에 10%, 네. 대박이님도 20만 원에 30%, 20만 원에 무지하게 많이 갖고 계시네요. 여기다 걸리 계시는군요. 자, 그런데 지금 18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 18만 원이라는 가격은 2021년인가요? 그때도 이미 갔던 가격.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에요. 그림으로 지금 선을 딱 걷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자, LNF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LNF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근데 이제 이 LNF라는 주식을 갖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비중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토마토에서 방송을 하고 2년 동안 마케팅을 하고 미스터 진단도 1년이 넘었고 비중 30% 정도를 인상 쓰는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면 옛날부터 저를 봤던 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최근에 이토마토에 온 사람들인데 한 종목에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30%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한 종목에 목을 매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10%권에서 20% 이하인 분들께 말씀드리면 LNF는 무조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얘기해주고 이거는 1300, 1400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LNF가 왜 최근에 못 가는 거냐면 이 주식은 이미 2018, 2019년도부터 이미 15배가 올라간 주식이에요. 이미 15배가 올라간 거라고요. 그리고 포스코서부터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한 거고 그래서 그쪽이 잘 갔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2021년서부터 여기 저점인데 사실 이런 게 이중보기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놓고 가면 직각삼각형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직각삼각형 패턴을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갈 때도 되게 세게 가는데 이 18만 원이 깨지면 불안하니까 이제 무서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 지금 30만 원대에서 밀렸는데 이거 바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물어보고 그러는 건데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장기 투자를 한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걸 추가 매수를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LNF가 최근에 조금 더 약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우리 진행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아는 거거든요. 이게 9월 20일 날 수산화 리튬 생산에 6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이면 이거 이제 리튬 쪽으로도 손을 뻗친 거 아닙니까? 그죠? 리튬 쪽으로도 손을 뻗쳤어요.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면 LNF가 미국의 레드우드라고 미 레드우드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인수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경제도 안 좋은데 폐배터리 업체도 인수를 하고 수산화 리튬 쪽에 6천억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지금은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거나 그쪽에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 빌빌거릴 때 이쪽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30%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기준에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10% 20%권 있는 분들은 중장기로 보고 추가 매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대신 누차 얘기하지만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아는 거고 이건 아무리 못 가도 4분기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대를 못 가면 이건 주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미국이 급락해 있고 우리나라도 지수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종복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분위기 파악 좀 해주면서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해요. 주식이라는 건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거고 지금 밀리는 건 기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LNF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진단 요청해 주셨던 바로 그 종목이죠. 자, LNF에 대한 정말 상세한 진단을 해드렸는데 지금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멀리 본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만한 구간 아니다라는 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뭐 짧게 보더라도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가능하네요. 22만 원, 25만 원대까지.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이야기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조금 더 그 힌트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NF 봐드렸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처럼 시장이 힘들면은 수익 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그런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고민되는 게 이렇게 날카롭고 예민한 시장 속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던진다라는 거는 이거 진짜 대놓고선 실력 검증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별화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토마토 TV 보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들, 좋은 내용들 진단까지 꼭 오늘 시간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1200명 된 건가요? 와, 1200분. 벌써 이제 1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잃었던 그걸 다 회복했습니다. 좋습니다. 13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종목 진단 한두 개 갔다 오면 1350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휴대폰으로밖에 못 봐갖고 이게 네. 구체적인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뒤에 두 넘었을 자리가 때, 안 보여요. 넘었을 때 딱 한 번께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서 같이 호흡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활활장세 2님께서 원이 따로 있나요? 이게 뭔가 스스로 계정이 여러 개다라고 지금 약간 밝히신 예. 것 같아요. 자,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요건 또 이조보 전문가님 전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진단을 해드렸죠. 예. 자, 사셨던 가격이 25,800원. 지금
약간 이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이 약하지만 올라갔죠. 바로 저때 사셨습니다. 예, 지금 저게 가격대는 나쁘지 않죠. 약간 사실 좀, 예. 33,000원까지 쭉 갔다가 네, 다시 맞아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전엔 더 대단했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의 10%를 들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돌진을 할지 로봇 하면 또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종목들 중에서 로봇 티즈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 가격서부터 비중서부터 필명도 익숙한 사람이고 대신 이 종목 회원은 아닙니다. 야간 방송에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종목 제대로 골랐고요. 우리는 숨기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일부에 1,300명이 아니 1,400명 1,273회 벌써 1,300 넘고 1,400 넘어가면 아까 레인보우 어떤 분 물어봤을 때 차라리 내가 보는 로봇 관련주 다른 거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하고 힌트가 이제 있는 주식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언저리가 저항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분은 이토마토에 오래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벌써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로봇 관련주를 사도 만약에 이토마토를 최근에 아는 사람들은 27,500원, 27,000원대 아마 샀었을 겁니다. 대신 거기서 샀어도 손실이 조금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격이 25,000원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1,500원에서 2,000원을 싸게 사고 하는 이것이 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아까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할 때 두산 로보티스 이야기 어떤 분이 했듯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300명 넘어갔네요. 어떻게 지금 정산을 할까요? 아니면 요까지 마무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관해서 한 코멘트 줘볼게요. 지난 LG 이노베이션 맞죠? LG 이노베이션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수요 예측에 대한 금액이 100조.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두산 로보티스 수요 예측이 대략 64조였나 73조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은 12시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 경쟁률 그다음에 수요 예측 뭐 돈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장중에 실전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념에 돈 몰렸고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는 시점이 10월 그 6일인가 언제고 그때 미국 우리 연휴 끝나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상한가 기본으로 갈 것이고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 가면 로봇 관련주 맥이 몰릴 것이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 지금처럼 쌀 때 일단 주워놓고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해서 로봇 관련주가 한번 튀면 한번 팔아먹고 눌리면 다시 사고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 그냥 브리핑이 끝났던 거를 아까 그분이 전화 걸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결론 로봇주 잘 샀다. 단기적으로 3만 원대, 중기적으로는 이따가 정산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끝. 자, 로보티즈 우선은 예. 초벌구이 3만 원. 초벌구이. 초벌구이 3만 원. 그리고 저희한테 네. 멘트 이거 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예. 바로 정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이런 장에 네. 지금 1,300명이라니요. 정말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사 인사 드리죠. 감사합니다. 1,300명. 자, 그러면 정말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뜨면 안 되는 게 그럼요. 중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 말할게요. 이제 예. 그만 채팅하셔도 됩니다. 자, 중간 정산 해주시죠. 예.
물 마시고 계시고. 예, 잠깐. 다시 한번, 멘트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멘트 다시 한번. 자, 이종목 전문가님, 중간전산 들어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뭐 장도 안 좋은데 일개 증권 전문가가 뭐 한마디 했다고 또 성의 보여주셨으니 화답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추세가 애매하고 그거를 제끼면 다른 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가 누구냐면 제작 3팀, 지금 여기 메인 PD, 메인 PD가 오늘 9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잠시 쉬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원래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전문가한테 인사하고 그러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방송, 금요일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꽃길 걸으라고 사실 1,500명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과연 내가 1,500명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들을까? 나도 좀 의심 좀 했었어요. 근데 뭐 1,300 정도는 뭐 가능하겠지 해서 얘기했더니 말이 시가 돼서 현실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1,500명, 1,700명, 2,000명으로 할 겁니다. 얘기하고 정산 들어가겠습니다. 제작 3팀 정땡땡 PD가 오늘 그만둬요. 박수로 보내주고. 자, 로봇 관련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RS 오토, 사이맥스 이 네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레인보우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도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그런 부연 설명은 토요일 날 내가 이종복 TV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 그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택, 이종복이가 보는 심택의 중장기, 그죠? 예, 중장기, 이건 중장기예요, 여러분. 중장기 목표가는 기본 5만 원입니다. 이 주식은 이거 다른 분들 다 봐도 돼요. 조금 약간 좀 불안하게 얘기하면 47,500원, 47,500원에서 5만 원은 윗방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는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래량과 주가 패턴을 보세요. 이걸 우리가 초생달의 원형바닥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바닥이 더 길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생달 모양으로 뚫으면 꽃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꽃길을. 이 밤의 끝을 잡고 꽃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으로 시작됐다. 이거 아무리 못 가도 9,000원 갑니다. 9,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아까 지나가면서 한 말 드렸지만은 포스코 퓨처 이거 진짜 50만 원 위로 못 가면 이건 주식도 아니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45만 원에서 48만 원이 저항의 역할을 할 수는 있고 추가 매수는 그냥 다음 주에 당장 하셔도 됩니다. 뭐 걱정할 거 있어요? 뭐 어차피 흘러봤자 조금 더 흘릴 수는 있지만 아무리 못 팔아도 45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는 한 달도 안 돼서 나온다. 한 달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신흥 SEC. 나는 전주희 씨, 얘는 신흥 SEC. 장비과에 이거 이상의 실적을 내는 주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약간 흐를 수는 있어요. 하늘이 내려준 매수 기회가 맞고요. 이거 아무리 못 가도 분기 이상으로 7만 원 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아는 거고 이런 주식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수익을 얻을 때 그냥 단기간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설프게 그냥 지나가면서 가다가 방송 듣고 막 사서 막 7만 원까지 가고 이러는 행운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로또 복권 당첨되죠. 로또 복권 1등이 일주일에 기본 5명에서 14명씩 매일같이 매주 나오는데 나만 당첨 안 된다고 이거 조작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어떤 주식에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약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난 척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의 40% 이상의 기대 수익이 나오는 주식이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는 60%, 70% 기대 수익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가 그냥 아파트 팔아서 사지.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한 명이고 굳이 내가 이 주식에 아파트를 팔아서 살 만큼 그런 구찌가 있는 주식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와도 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맞추면 그걸 갖고 열광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웃음꽃을 보면서 우리는 직업으로 산 지가 20년입니다. 요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없네요. 또 정산할 거 있으면 진행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정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말한 대로 바로 실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게 정말 진단 마무리가 딱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뭔가 예. 에너지가 응집돼서 뭔가 이게 한번 빵 터질 때의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진단의 애프터 서비스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정많은 종목 전문가님. 네. 또 우리 PD를 이렇게 열심히 정땡땡. 보내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역시 보면서 다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감동 좀 하셨을 거예요. 송별회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아, 이제.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것 같아, 이제는. 예. 자, 미스터 진단 오늘 정말 장렬하게 산호합니다. 2부 계속 더 달려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지금 이미 1300 한 중반 정도 왔으니까요. 1400, 1500까지도 오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말씀해주신 대로 1500 되면 저희 절해드리겠습니다. 예, 풀샷 무조건 잡아주시면 따라이님께서 돼요. 예. 말씀해 주셨죠? 해드릴게요. 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절이야 큰절 뭐. 준비하면서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네. Thinking Start님께서. 발음 좋고 영국식인데. R 안 해요, 저는. R 싫어합니다. Thinking. 영국식. 영국식. 그렇죠. 스타트, 뼈대 있어요. SNS 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참 많이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올 한 해 정말 잘 가다가 네. 얼마 전에 고점 찍고 63,900원에서 7월 달에 고점 나왔었죠? 그 뒤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른 만큼 다 내렸는데요. 예, 좀 오를 때는 정말 뭐 대단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다가 고점 대비 한 30%가량 내려와 있는데요. 더 내려갈까요? 여기서 한번 조정을 더 받을지 아니면 여기 멈출지 요게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수 가격은 47,000원의 10%인데요. 현재 주가는 한 45,000원 정도 부근이죠. 예. 자,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NS 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분 매수 가격은 나름 저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저점 매수라는 걸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 날부터 주가가 7월 14일까지 1년 동안 18,000원대를 2만 원으로 높게요. 그죠? 이거 한 6만 뭐 몇천 원 놓으면 300% 236이니까 우리는 이게 원래 실질적으로는 200 얼마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얘기한 겁니다. 1년 가까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한 달 조금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일찍 매수를 한 거죠. 좋은 주식인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식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면은 맞습니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월봉과 이 추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고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의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는 주식인데 중간에 흘러내렸잖아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을 때 한 번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럼 급락이 나오면 다시 쌍봉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이걸 우리가 추세 패턴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살수록 좋은 주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가려면 보면 여기서는 121선, 240선 중간에서 찍혔으니까
여기도 121선, 240선 중간이면은 한 4만 2, 3천 원 언저리, 요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분은 4만 7천 원에 샀으나 4만 2, 3천 원까지 밀리더라도 5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조금 더 밀리면 비중이 작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걸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이거 2부의 스포입니다. 결론! 잘 샀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간 주식을 조금 빨리 산 감은 있다.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으나 5만 원대 언저리는 갈 수 있으니 익절할 수 있는 주식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SNS 텍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역시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종목 진단 내용 딱딱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SNS 텍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지금 2부가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예. 네, 그런 가운데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에 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예리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희윤님께서 전문가님 말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맞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귀에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점점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예. 듣는 귀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틀어놔야 돼요. 네. 이거 저희도 앵커들도 뭐 공부 같은 거 할 때 뭐 외우고 이래가지고 한 번에 딱딱 되는 게 아니라 까먹고 그냥 다시 듣고 까먹고 다시 듣고. 그냥 계속 듣는 게 계속. 그러다 보면 새겨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요 정도는 한다 누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뭐 1300대 계속 유지 잘 되고 있고요. 네. 조만간 또 1400 갈 것 같습니다. 왠지 요거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오면 1400 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야 돼요. 예. 자, 언제나 님께서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띄어쓰기가 안 됐으면 이렇게 읽을 뻔했어요. 자, 언제나 조언해달라는 줄. 언제나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가 아이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좀 아팠어요. 네. 지금 하셨던 가격이 73,900원에 20%. 무상증자 공시 뜬 날 매도를 못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증자 받아도 될까요? 무증되면 가격 내리던데. 그렇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셨던 73,900원. 지금 8%나 오늘 떨어져가지고 73,4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 어제 급등하고 오늘 이렇게 훅 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네, 코난 테크놀로지 잘 갔을 땐 정말 높았는데 지금 거의 뭐 횡보하고 있죠. 그러다 약간의 변동성을 최근에 주고 있는 건데 예. 요걸 지금 약간 살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궁금해지네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분 진짜 완전 초보자고. 이것도 내가 원래 예민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어떤 호흡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무상증자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가 나오는 날 쏘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두 번째, 무상증자를 어떤 주식이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무상증자를 하는 주식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거나 주도 섹터에 들어가는 주식은 무조건 유상증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상증자를 받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무상증자를 받으면 이 종목은 무상증자를 받으면 반토막이 날 거예요. 대신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무상증자 기준일이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재상장일이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간 동안에 다른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욕심을 내서 무상증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나한테 어느 정도의 자금의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주식을 무상증자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10월 12일 날 종가 기준쯤에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의 무상증자를 받아라 말아라라는 어떤 그런 의견은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해낸 게 아니고 이 주식은 무상증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주식 수를 보시면 이 주식은 주식 수를 보시면 570여만 주밖에 안 되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주식이 단점이었어요. 그것을 회사가 머리를 좀 약간 좀 해가지고서 조금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량도 활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가 나올 수 있고 두산 로보티스가 들어오는 시점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완벽한 로봇은 아니어도 가격 매력이 있거든요. 가격 매력.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주식은 15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4만 원대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어서 이 주식은 유상증자가 되면 아마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주식이다 정도는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진행자들이 내려주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예. 73,900원. 자, 무중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도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종목 진단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예. 보내주시죠. 우리 예전에 1,500명 한번 됐었을 때 네. 그때는 살짝 솔직히 조금 처음 1,500 돌파했을 때는 그렇죠. 약간 거품이 있었어요. 왜냐면 종목 얘기 다 해주시니까 그냥 한 2, 300이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는 확실히 퀄리티가 그렇습니다. 견조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반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종목 진단을 또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뭔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반가운 닉네임이군요. 그 핸드폰에도 있는 거잖아요. 토마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KH 바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폴더블 힌지. 그죠? 고기 안에 들어있죠. 요거 접는 접히는 거. 거기 있는 거죠. 자, KH 바텍이 사실 올 한 해 주가 흐름 괜찮았어요. 6월까지만 해도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 22,300원이었거든요. 많이 자, 그런데 내려가네요. 6, 7월 지나가면서부터 지난한 8월 무렵이죠. 그때부터 주가가 좀 뚝 떨어집니다. 이제 너무 급한데요? 그래서 그 전에 올라갔던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어요. 15,000원대 라인, 바로 지금 횡보하는 라인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바닥이야 라고 매수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자, 15,000원의 비중 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KH 바텍인데요. 지금 매수한 거 잘 하신 걸까요? 예, 두 가지 기사가 있어요.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와, 진짜 순간적으로 또 이걸 또 찾았으니까 또 할 얘기가 있네요. 잘 갈 때는 애플이 폴더블 폰 만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잘 갔고요. 여기서 급락할 때는 내가 메리츠 증권이라고, 아니, IBK 증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메리츠 증권이나 뭐 이런 증권사 명은 얘기 안 할게요. 힌지 성장성 뭐 얘기하면서 목표가 하향 기사를 냈어요.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조정받고 지수가 급락할 때 목표가 하향 기사 내보내고 싶어도 좀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수가 잘 가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 못 써요. 왜냐면 지수가 잘 가고 종목이 잘 가는데 목표가 하향이라고 얘기해봤자 안 먹히거든요. 근데 지수가 급락하고 지수가 약한 목표가 하향 기사 내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중률 높아졌다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론, 내가 봤을 때 KH 바텍은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점으로 보인다. 다만 그런 잡음이 있다 보니까 잘 못 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또 단기 중기적으로 16,500원에서 17,000원 언저리는 올라갈 수 있으니 장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 정도 가면 이익 실현. 우리가 보통 익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주식은 익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KH 바텍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민되셨을 텐데, 네. 일단은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KH 바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한 1200이 살짝 되어 있는 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의 목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산을 하고 나니까 살짝 기운이 빠지는 그런 게 좀 있지만. 그래도 견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불금은 계속 태워야 됩니다. 자, 그렇기 예. 때문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2부 마지막에 다음 주 시장 전략.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이게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 반드시 들으셔야 편안하게 10월까지 갈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하게 명절 연휴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전 부치다가 심란해가지고 다 태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스윗한 목소리가, 너무 멋진 목소리인데요. 저는 이 목소리 기억이 살짝 날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 이것도 또 AI 반도체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매수가는요? 39,000원이고요. 예, 비중은요? 15%입니다. 요 인텍 플러스가 6월 이제 딱 들어오면서 막 급등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네. 가신 겁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좀 문제입니다. 좀 계속 올라갔던 만큼 잠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가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지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그러세요?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지. 그럼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인텍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딱 강하게 갈 때 같이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가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주식이 올지 모르는데, 근데 이분은 진짜 이거 먹고 나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MC 찬스 그렇죠. 2부 이제 20분 남았는데 저한테 한 장 또 있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인텍 플러스 MC 카드 쓰겠습니다. MC 카드 쓴다고 뭐 다 먹여주나? 해줘요. 해줘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속마음 되게 멋있게 얘기해봤는데. 속마음. 그리고 내가 진짜 여기서 그걸 내가 못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월요일 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여기다가 딱 몇 분 놓고 갈게요. 요거 지금 이분은 이 주식을 최근에 39,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3만원까지 밀렸어요. 39,000원에서 3만원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내가 매수할 만하다라고 했던 가격대는 28,000원이거든요. 대신 28,000원에서 26,000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8,000원에서 26,000원이면 중간값은 27,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흐른다고 나머지는 이제 월요일 날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주성이를 산 거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인텍플레스 같은 주식을 39,000원에 사서 물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장이 그런 장이에요. 자, 일단 정수리 타법 쓴 거에 대한 좀 반성은 좀 하시고요. 네. 이 주식이 보세요. 인텍플레스, 지난, 8월 25일 날도 내가 웬만하면 종목 진단할 때 나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인텍플렉스 분명히 32,000원을 깨서 3만원대로 오든지라고 하는 장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이거 2차 전지와 AI 반도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왜 잘 올라갔는지서부터 8월 25일 날 이미 진단이 들어갔던 주식이에요. 이 주식. 여기 토마토 분들 꼭 아셔야 되고. 자, 지금 15%니까 만약에 이분이 10%를 샀다. 이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10%를 더 사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15%를 샀기 때문에 조금 후달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도 나는 의견 얘기합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하는 거고 어차피 엔터는 시청자 본인이 치는 거라 대신 내가 최대한도로 우선 3만 원 언저리나 이하로 오면 5%를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5%더 사셔도 되면서 이 주식은 뭐 30%선 사도 됩니다. 대신 30%를 맞출 때 만약에 얘가 올라서 뭐 3만 1,000원, 3만 2,000원대로 올라갈 때는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버 절대. 다음 주에 바로 그냥 3만 원 언저리에서 5%더 사셔도 되고 27,500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면은 이 주식은 12,000원에서 4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좋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 내가 어떤 주식 진단해 줄 때 1년 동안에 그게 오로소였나요? 아까 그 SNS텍이었네요. SNS텍보다 이게 훨씬 더 이 얘기하면 또 이거 몰빵하니까 사람들 안 되고.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거의 1년 가까이 올라가고 한 번 빠졌어요. 왔다 갔다 반등을 여기까지 줬어요. 그리고 다시 빠졌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주고 죽어도 죽는 겁니다. 이게 추세 패턴을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일반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아는 거고. 결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추가 매수 기회가 맞고 기본적으로 4분기로 통으로 놓고 보면 아무리 못 가도 35,000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수익 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인텍플러스로 잘 내시고 다음에는 더 멋진 타이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아주 멋지게 종목 진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네요. 아니, 1200대까지 잠깐 동접자 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1300을 올렸습니다. 오늘 기묘하네요. 이건 또 처음 겪네요, 저희가. 마지막에 또 1400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은근하게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이종범 전문가님 슬슬 이제 또 목 풀고 계시죠? 그렇죠. 물 한 모금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 또 어떤 걸 또 봐야 되는 건지 네. 포인트도 쏙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되셨습니까? 벌써 됐죠? 벌써 됐지요? 네, 벌써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다음 주 시장 전략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2, 3분 정도 한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다음 주는 3거래일 후 연휴고요. 뭐 17, 22, 23 변곡 숫자로 풀어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 밴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한 박스권 시장이에요. 박스권 시장. 그리고 한번 이걸 읽고 나서 다시 디테일하게 한번 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팔고 갈까 들고 갈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팔았어야죠. 주식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할 때 지지매수 저항매도 유지홀딩 이탈손절이라고 해갖고 사음절 사 단어에 사단조 해가지고서 이거 내가 예전에 유행시켰던 말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못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종합은 고점으로 왔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 종합은 고점으로 왔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그 2차 전지들은 반등이 세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아까 어떤 분처럼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으면 팔았을 텐데 내가 원하는 가격을 안 줬기 때문에 못 팔았을 거고 아까 첫 번째 종목 진단했을 때도 다음 주 수목 타이밍을 기대하고 조종시 매수 관심 분할로 관심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매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지수가 크게 흔들려도 폭락할 때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코스닥을 얘기할 때 잡주가 아닌 이상 그죠?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잡주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하고 시장이 급락하고에 따라 급락할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소폭 하락을 하거나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 지지권까지 밀린 주식들은 안 빠집니다. 그게 오늘 장 종합이 아침에 급락으로 출발을 했어도 종합이 낙폭을 축소할 때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가 개파락이 나와서 크게 올라갔고 F프로 BM은 27만 원대로 아침에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으나 종가에는 에코프로 BM 종가에는 플러스가 되면서 저점 대비 저점이 27만 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점이 28만 7천 원이고요. 16,000원. 보이셨죠?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은 지수의 위치에 따라 주식을 팔 거냐 말 거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고점에 있느냐 저점에 있느냐에 따라 팔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품인 겁니다. 이미 지수가 346, 7쪽에서 330 초반까지 빠졌는데 연휴 때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VOD에 남아요. 차라리 미국이 우리나라 연휴 때 하락을 하면 더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연휴 때 올라가면 나쁘지 않고 미국이 하락하면 더 좋다고 하면 별거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음 주에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저항권에 갈 때 거기서 매도를 하세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 주식시장의 위치에서 손해나고 있는 주식을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나고 있는 주식을 어차피 올라갈 건데 대신 먹고 있거나 손해가 작거나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던 주식 중에 뭐죠 여러분? 그 고점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주식 같은 거 그런 게 손해가 조금 줄어들 때 팔아도 되는 그런 거고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를 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팔 필요 없다. 내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의견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복 의견은 핵심 주도주가는 보유 및 매수 의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의견 드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나스닥이 문제인데 보세요. 나스닥 여기서 밀려봤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스닥이 밀려봤자 이쪽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지난 9월 초순쯤에 아마 내가 공개방송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서 바로 고점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밀렸다가 가도 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밀면 이게 쌍봉으로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큰 거 얘기한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명절 인사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만약에 죽어 내려가는 장이 된다면
너무 초딩 수준의 쌍봉이에요. 너무 초딩 수준의.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쌍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쌍봉이기 때문에 쌍봉으로 죽으는 척하면서 죽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장의 기술적 흐름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이쪽으로 밀리면 그 다음이 이쪽이 아니고 결국은 이쪽이라는 거죠. 기회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추석 선물 주고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여기서도 또 얘기할게요. 미국이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흥분하지 말고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올라올 때 이거 넘어서 신고가 간다고 또 욕심내고 가만히 갖고 가면서 안 팔으려고 하지 말고 41만 원에 산 거 48만 5천 원에 왔을 때 50만 원에서 52만 원 갈 수 있다라고 했다고 그거 조금 먹으려고 안 파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30% 갖고 있었다. 그럼 기본 15% 정도를 팔아놨으면 다시 밀리면 나는 15%를 팔아놨기 때문에 토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욕심내고 안 팔고 있다가 밀리면 억울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신 있게.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전기법 108 중에 조급함을 다스려야 주식으로 성공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아까도 내가 주성이 갖고 한마디 했는데 주성이 기껏 사서 물려봤자 28,000원에 사서 물렸을 텐데 그거 지금 27,800원이면 물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물렸다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그런 사람은 주성이를 살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 조급함을 다스린다라는 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박스권장이면 지수가 저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고점에 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 지금 지수가 저점으로 밀려오는데 왜 무섭습니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건 단어가 어떤 권유의 어떤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자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을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란 주식시장이나 종목이 밀리면 어디서 저점 매수하지? 야, 지금 시장이 밀리고 종목이 밀리는데 나는 내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 좀 줄여서 조금 더 밀렸을 때 다시 살까?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밀리면 나한테 충격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돈이 있어도. 어디까지 밀려도 나한테 충격이 없으니까 나는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거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자가 아니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동그라미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덕담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미스터 진단 시청자분들 잘 보내시기 바라고 미스터 마켓에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테니까 미스터 진단 시청자분들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이 추석 특집 시장 진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아주 멘탈 관리까지 좋은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종목 진단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덕담까지 남겨주신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보자.
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주말도 잘 좀 보내시고 에너지 잘 모으셔서 다음 주 뭐 3일밖에 안 되지만 또 수익으로 연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